안녕하세요. 연암국어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토원교육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우리 방금 90분 동안 시험을 치렀고 시험지 풀이도 했습니다. 네, 다들 너무 즐겁고 신나는 기색으로 계속 우리 EBS 수능 특강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은요, 네, 되게 재밌는 희곡 하나 공부할 거예요. 모순된 사회 속에서 과연 착한 것만이 선일까요? 그죠? 악은 악인 게 맞지만 과연 무지한 선도 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모순된 사회와 타락한 인간성에 관한 재미있는 희곡 하나 배우겠습니다. 오영진의 정직한 사기아닙니다. 자, 간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극갈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 왜 문학이 뭐 서사갈래나 아니면 서정갈래도 많이 봤잖아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극갈래의 간단한 성격부터 먼저 짚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자, 극갈래입니다. 극갈래. 첫 번째 성격이에요. 자, 우리 극갈래는 서사 장르나 서정갈래 혹은 교술갈래와의 큰 차이점을 지니고 있는데, 자, 일단 먼저 서술 자체가 조금 달라요. 서술이 대사와 행동으로 전개가 되죠. 대사와 행동. 보통 이 행동은 작품에서는 지시문으로 드러납니다. 자, 대사와 행동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이 어떠한 또 특징을 보여주냐면, 자, 소설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얘기해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이야기하죠. 서술자가 없다라는 것도 성격이에요. 서술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서술자가 없기 때문에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 인물들이 자신의 심리를 그대로 말해주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보여주든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접 제시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누가 앞에 나와서 나는 화났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탐욕스러워 안 되죠. 그래서 일반 서술에 비해서는 보여주기식 극적 제시가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연의 문학이죠. 공연 혹은 무대 상연의 문학입니다. 공연과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연과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눈앞에서 벌어진다는 성격, 현재화된 인생입니다. 현재화된 인생을 보여줍니다. 이 현재화된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조선시대의 사건이라든지 혹은 고려시대의 사건이라도 눈앞에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제약이 심한 문학이죠. 제약의 문학입니다. 제약. 이 제약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인물 수나 장면 수나 시간이나 공간 등등입니다. 자, 그래서 소설은 그런 게 전혀 필요가 없어요. 현재화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읽고 나다가 3시간 읽다가 다시 덮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나마 극갈래 중에서 제약이 덜한 시나리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5시간짜리 영화 볼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시간적 제약이 있다라는 겁니다. CG를 통해서 인물 수는 어마무시하게 우리 어벤져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엔드게임인가 뭐 그 정도로 사람을 넣을 수는 있어요. CG로.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상영 시간을 무한정으로 길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래서 이런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극갈래라고 보는 거야. 아, 소설가의 공통점도 하나 적어볼까요? 대립과 갈등의 문학입니다. 대립과 갈등의, 요거 중요한데 대립과 갈등의 문학입니다. 자, 요거는 소설가의 공통점이고 수필 시랑은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필은 대립 갈등 없거든요. 그냥 훈훈하게 자기 주변에 일어났던 신변 잡기적인 이야기만 하면 되고 시는 당연히 필요가 없죠. 시는 정서를 노래하는 장르니까요. 자, 요 내용은요. 워낙에 단막극이고 짧기 때문에 앞부분에 줄거리 보고 본문 보면 금방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앞부분에 줄거리.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유통시키려는 가죠. 자, 벌써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비도덕적, 비윤리적입니다. 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려는 가족이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착하면서도 약간 미련한 사람. 자, 이게 위조 지폐를 실험하려는 희생자입니다. 희생양. 희생양이 사원으로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옛 애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줄 거 주세요. 벌써 순박하다는 성격이 나옵니다. 순박해요. 순박하게 옛 애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절도 횡령죄를 뒤집어 쓰고 전과자가 된 청년이 취직을 하러 유령회사로 찾아오게 됐죠. 자, 시대는요. 1949년입니다. 1949년.
전쟁은 하기 전이고요. 요 시대가 광복 후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혼란기. 1949년 광복 후의 혼란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안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공권력도 엉망이었고 사람들도 먹고 살기 급급해서 사기치고 인간성도 없어지는 이때 대혼란 환장 파티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내용 들어가도록 하면서 우리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잡으면서 보고싱 할게요. 청년. 그럼 저를 저 같은 전과자라도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자, 감격했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를 추리해보면 고마움과 감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청년은요. 청년. 일단 성격만 잡아보면 눈치가 없습니다. 눈치 X. 자, 그리고 순박합니다. 순박. 자, 어리석죠. 그리고 순박합니다. 채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사장. 자네 사장이 그러니 네들. 자, 우리 사장도 나왔으니까 인물 유형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당연히 탐욕적이고요. 탐욕적이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남을 신경 쓰지 않는 비열함과 이기적이고요. 자, 그리고 물질 중심주의죠. 물질을 중시합니다. 자, 그리고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한다는 겁니다. 위선적 성격입니다. 자, 사장은 나쁜 성격 다 가지고 있어요. 비도덕적이기도 하고. 자네 사장이 그런디 낸들 오불간원으로 내버려둘 순 없잖아. 자, 오불간원이란 말은 그 일에는 상관하지 않겠다란 뜻이에요. 그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 오불간원으로 그 일에 상관하지 않으려고 내버려둘 순 없잖아. 그래도 난 자네의 정직하고 착한 게 마음에 든단 말이야. 위선적인 모습입니다. 자, 청년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하겠습니다. 일생을 두고. 자, 이리 나오게. 사원들을 실제로는 여기서는 사원이 아니고 가족들입니다. 사기를 치려는 가족입니다. 가족 사기단이에요. 사원들을 소개할 테니 갑, 의, 병, 정, 정은 딸입니다. 자, 가리키면서 이분은 전무, 무역과장, 회계과장, 이분은 타이피스트, 군의 이름은 뭐랬지? 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름 몰라요. 그냥 희생양으로 그냥 뽑아놓은 애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걸 또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름도 제대로 모른다는 말은 희생양으를 암시한다는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창수라고 불러주십시오. 어이구 이창수 오늘부터 우리 사원이니 그리하시오. 그리고 회계과장 예 당장 용돈도 필요할 테니 이달 월급을 선불하도록 하시오. 우리 회사는 외국인 상대라 옷차림도 단정히 해야 되거든. 우선 양복도 한 벌 짓고 구두도 매개고. 자, 매개고란 말은 맞추고란 뜻이에요. 구두도 맞추고. 현금은 달러 지폐밖에 없는데쇼. 더욱 좋지. 왜? 달러 누가 못 쓴댔어? 아직 염려하던 덕분으로 같은 회사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예, 사기친 겁니다. 얘를 꼬셔서 온 겁니다. 참 잘 됐군요. 그럼 이달 월급입니다. 100달러. 100달러? 이렇게 많이 주세요? 우리 돈으로 얼마입니까? 아이고, 당신이 좋으면 우리도 좋으니까 좋네요. 자, 우리 그럼 오늘은 일찌감치 퇴근해도 괜찮소. 별로 일도 없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퇴근을 시켜준 겁니까? 위조 지폐를 사용하라고. 지폐 사용하라고. 이 목적은 지폐 사용의 목적입니다. 빨리 맞춰주고 위조 지폐를 줬으니까 네가 빨리 가가지고 실험으로 써봐. 해서 만약에 통과가 돼서 물건을 샀으면 이 위조 지폐는 잘 맞는 거기 때문에 계속 쓰겠다 이런 겁니다. 계속. 양보점하고 양화점은요. 길가 맞은편에 있습니다. 위조 지폐 실험하는 공간입니다. 양복점과 양화점은요. 위조 지폐 실험 장소입니다. 위조 지폐를 쓰는 실험하는 장소입니다. 맞은편에 있으니까 어디 미끈하니 갈아입어보시오. 예쁜이가 뭐라고 하나? 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아씨. 꼭 성공하셔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사원정이 막 되게 이제 타락한 나쁜 인물이잖아. 여잔데 나중에 되면은 혼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바뀌는 입체적인 인물입니다. 이 입체적인 유형의 인물이거든요. 입체적이라는 뜻은 성격 변화가 있다는 뜻이에요. 모르면 적어두셔야 됩니다. 입체적은 성격 변화가 있어서 나중에 되면은 이 정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뻔뻔하죠. 사기꾼이죠. 여기서는 사기꾼의 모습이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책감을 느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원정의 목소리를 그래야 우리도 산답니다. 자, 이거 암시죠. 암시. 사기를 친다는 암시입니다. 너가 잘해야지 우리도 통과가 돼. 우리 위조 지폐가 돼. 암시입니다. 아버지 왔어. 다급하게 얘기했을 겁니다. 누가 왔다고 애단들이냐? 아니 아버지 속닥.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에이고, 그럴 줄 알았어. 사람 놈이 너무 미련하더라. 야, 얘들아, 그 실수했으면 안 된다. 자칫하다는 아버지 아들 할 것 없이 다 떼가고 미천도 다 끝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로 사장, 과장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자, 이거 회사 일처럼 보여가지고 순박한 사람을 속이는데 이제는 가정, 다시 이제 가족들인 것처럼 연기를 할 겁니다. 예, 아버지. 자, 형사입니다. 여기냐? 예. 틀림없지? 틀림없어요. 자, 여기서 형사 나왔습니다. 자, 형사는요. 적어 볼게요. 현상적인 가치나 눈에 보이는 가치입니다. 현상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고 눈에 보이는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이고요. 자,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요. 자, 그리고 또 폭력적인 인물입니다. 폭력적 공권력을 상징합니다. 폭력적인 공권력 상징합니다. 자, 현상적 가치를 중시하고 사람을 편견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문을 열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살림방을 꾸미는 척하고 있으라. 아버지, 난 자꾸만 떨려. 그냥 도망쳐요. 야, 자네 자식이 그래서 어떡해? 뒤로 넘어갈게요. 자, 왼쪽에 있는 도어를 열어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계십니까? 예? 사장이요? 회사 책임자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이에요? 아니, 저희 집의 가장, 세대주는 아버지지만 어디서 오셨습니까? 용산경찰서원에서 왔습니다. 자, 용산서원이라는 말은 경찰서란 뜻입니다. 용산에 있는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여기가 간편무역회사죠? 응? 간편무역사?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무입니다. 그리고 회계과장이 제 지장을 찍고 돈을 주셨고요. 그렇죠, 전본 선생님. 지금 말이 다 옳습니까? 저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죠? 그죠? 사기쳐서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이거를 순박한 사람한테 쓰게 만들었는데 걸린 상황이에요. 걸려서 자기들은 모른 척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허허, 이 젊은 친구가 아직도 발악을 합니다. 그려. 저 사장님을 잠깐 됐어요? 형사 지금 어때? 이미 편견이 있죠? 그죠? 편견이야. 이제 아예 그냥 이 사람을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 없다니까요. 아, 참, 사장이 아니라 춘부장은 남의 아버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줄거리를 살짝 얘기하자면 끝까지 잡아떼고요. 통합니다. 통하고 다시 청년은 감옥 가기 싫어요 라고 하지만 잡혀 들어갑니다. 그런데 청년이 나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말은 에이, 몇 장 만들었어? 몇 장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그래. 다음번엔 좀 잘 만들어보자.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러고 끝을 냅니다. 됐죠? 그래서 주제가 되게 모순된 현실이다. 인간성 상실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자, 주제 적어볼까요? 주제는요. 자, 인간성 상실과 인간성 상실과 모순된 현실을 풍자하는 겁니다. 모순된 현실 풍자. 풍자극입니다. 요게 비꼬고 있는 극입니다. 자, 제목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하고 정직한 사기한 끝낼게요. 자, 정직한 사기한은요. 우리 EBS는 모순형용이라는 말로 이제 하고 있는데 모순형용. 예, 맞습니다. 모순형용. 모순되는 형용이라는 말은 얘가 얘를 꾸밈에 있어서 이상하게 꾸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이런 단어가 되게 많습니다. 슬픈, 기쁨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자, 모순형용을 크게 보면은 수사법으로 뭘로 볼 수 있지요? 역설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직한 사기꾼이란 말은 말이 안 되죠. 모순적이죠. 사회가 모순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직한데 사기꾼이라고. 사기꾼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제목의 의미가 모순형용을 이용한 역설법이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직한 사기한 끝입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번에 교과서 개념학습편은 많이 어렵지 않고 이제 본 수업이 들어가면 고전이 어려운 게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수능 특강이. 자, 이제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정직한 사기아니었습니다. 안녕.